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지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보드 워크숍 공통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거고요. 우선 블랙보드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교수학습 연구를 위한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블랙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로그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URL 주소창에 kulms.korea.ac.kr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네.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이 일반 로그인 창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로그인 왼쪽에 통합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통합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이 통합 로그인 창에는 포털 아이디와 포털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로그인 다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도 같이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처음 하시게 되면 이런 검정색 화면이 처음 로그인하게 되시면 이런 검정색 화면이 뜨는데요. 그래서 현재 창 닫기를 하시면 되세요. 우선 처음에 통합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셨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반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맨 밑에 세팅이라고 보이시나요? 세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 탭을 클릭하면 세 번째 개인 정보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정보를 클릭하고요. 두 번째 탭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는 일반 로그인 비밀번호를 말하고요. 대부분 포털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일치해 놓으시면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에 똑같이 포털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털 다 하셨나요? 네, 이렇게 되면 통합 로그인과 일반 로그인의 계정이 똑같이 일치가 되게 돼서 일반 로그인도 가능하고 통합 로그인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랙보드는 모바일로도 있는데요. 지금 혹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을 켜셔서 앱스토어에서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수업을 블랙보드로 하시게 될 경우에 학생들한테도 이 블랙보드 모바일 런을 설치하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이나 과제를 올리셨을 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요. 우리 학교 검색에 코리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뜨고요. 그 밑에 제가 방금
비밀번호 변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포털 아이디와 포털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포털 아이디가 되고요. 학생 신분을 가지신 분은 학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블랙보드 사용 시에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자바 7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컴퓨터 환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 체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에는 깔려져 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본인 컴퓨터로 하실 때는 자바를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블랙보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미리 사용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환경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동 체크,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 구조 및 기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EKU보다 블랙보드가 메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EKU 메뉴랑 블랙보드 메뉴랑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강의 정보와 자료실, 퀴즈 프로젝트, 토론실, 그리고 수강생 관리 같은 경우 블랙보드에 다 EKU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블랙보드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처음에 뜨는 페이지가 마이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제가 등록해드린 교수로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교수로 있는 코스에서 9월 11일 공통 과정을 클릭해 주세요. 다 접속하셨나요? 그러면 처음에 보실 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수정 모드가 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켜기로 되어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고 교수님 모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정 모드 옆에 무슨 코스 테마 변경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코스 테마 변경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코스를 다양하게 테마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메뉴가 강의 소개, 공지사항, 강의 계획서, 그리고 강의 자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메뉴고요. 교수님께서 혹시나 이 메뉴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컨텐츠 영역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컨텐츠 영역 생성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을 작성하는 란이 되는데요. 이거는 메뉴명을 뜻합니다. 근데 우선 본인 이름으로 컨텐츠 영역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작성하시면 그 아래에 학생에게 공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컨텐츠 영역, 이 폴더가 보여지게 되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학생에게 보여지지 않는 교수님만의 컨텐츠 영역이 됩니다. 저는 학생에게 공개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에 학생에게 숨겨져 있을 경우에는 네모 박스에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생에게 공개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 박스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위쪽으로 옮기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름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메뉴를 쉽게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본인의 컨텐츠 영역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컨텐츠 생성에서 항목을 클릭하여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별표는 필수 입력 필드로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럼 강의 자료를 예시로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는 강의 자료에 대한 사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 자료에 대한 파일이 있으시면 컴퓨터 탐색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강의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에 보시면 학생에게 공개 예 아니오는 예로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회수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조회를 해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날짜 시간 제한 선택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날짜, 즉 클릭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가 표시되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이후로 다음 날짜까지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하시면 학기 끝날 때까지 (2015년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를 설정 안 해주시면 그냥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의 폴더에 보시면 강의 자료가 업로드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다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는 이 컨텐츠 생성한 곳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모든 코스가 강의 자료라는 기본적인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강의 자료를 클릭하면 이렇게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기본적인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교수님께서 이 폴더를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폴더를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별로 분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제별로 아니면 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폴더 이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폴더 이 모양 말고 글씨 오른쪽에 보시면 아랫 방향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 아랫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똑같이 강의 자료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변경하시는 분 거에 한해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차가 싫다, 주제별로 하겠다 하면 여기에 주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콘만 보이거나 텍스트 또는 아이콘과 텍스트 같이 보이게 하는 거고요. 옵션은 아까 강의 제출했듯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폴더가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 또 똑같이 오른쪽 아랫방향 화살표를 누르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폴더가 3주차 폴더가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강의 자료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강의 자료를 생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과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컨텐츠 생성에서 항목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탭에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평가 탭에서 세 번째에 있는 과제를 클릭합니다. 과제 역시 과제에 대한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점수를 줄 때 알아보기 쉽도록 과제명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성적에 관련된 거 이따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과제명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과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랫방향 화살표 2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블랙보드의 기능 중 매시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매시업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매시업을 클릭하게 되면 세 번째에 유튜브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혹시 과제를 낼 때 유튜브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다 싶은 영상은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즉 매시업을 통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비디오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유튜브 내에서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수학 편집기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텍스트로 말고 이미 파일로 저장을 해 두셨으면 이 부분에서 파일을 첨부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감일을 설정하겠다 하면 이 이후로 낸 학생들에게는 늦게 제출이라는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꼭 입력해 주셔야 될 게 채점에서 배점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설명해 드릴 성적관리센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제출 세부 사항을 클릭을 해 보시면 과제 유형을 개별로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룹별로 제출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란이 있고 그 밑에 과제 제출 횟수 여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만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제출은 학생 입장에서 단 한 번밖에 제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제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제출 횟수 설정을 하셔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무제한 제출 허용은 학생들이 100번을 내든 1000번을 내든 상관없이 계속 제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종 성적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채점한 점수로 최종 학력을 입력하겠다 싶으시면 마지막 채점 점수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표절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이 표절 여부 확인 같은 경우는 세이프 어사인에서 표절한 과제물인지 확인합니다를 체크를 하시면 이 학생에 대한 과제물이 표절이 되었는지 혹은 되지 않았는지 표절률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학생이 본인 과제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면 학생에게도 표절률이 보여지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학생에게는 그 본인 과제에 대한 표절률이 비공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제출물 제외는 이 학생에 대한 자료를 세이프 어사인에 등록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여부고요. 즉 세이프 어사인 DB에 이 학생의 과제가 등록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의 과제를 세이프 어사인 DB에 등록하지 않겠다 하시면 제출물 제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으로 채점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임 채점 활성화 같은 경우는 조교가 있을 때 그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입력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점수로 입력하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디폴트로 냅두시면 되시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성적관리센터의 점수를 추가한다, 추가하지 않겠다 싶으시면 체크 버튼을 해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점수를 공개하겠다 싶으시면 선택,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 하시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여부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적관리센터에 점수를 추가하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공개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사용 가능성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학생에게 공개.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과제를 다 작성하지 않았는데 학생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될 경우에는 미리 해제를 해 두셨다가
수정을 다 완료하신 후에 학생에게 공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제한 선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마감일과 다르게 이 날짜까지 공개를 하게 되면요, 아예 이 과제가 학생에게 아예 보여지지 않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조회수 통계는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몇 명이 조회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작성을 하셨으면 여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텐츠 영역 안에 강의 자료도 올릴 수가 있고 과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강의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공지사항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공지사항을 입력하고요. 이 부분에는 그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셨는데 이 과제를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에 과제 공지사항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기간은 이 공지를 얼마나 해둘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이라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공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체크했을 경우에 이 코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강의를 신청한 모든 수강생들에게 이 공지사항이 이메일로 발송이 되고요. 이 옵션이 선택되지 않아도 학생에게 공개가 될 뿐 이메일로는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과제에 대한 공지사항을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위치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지금 잘 안 보여서 밝은 걸로 바꿔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저희가 컨텐츠를 생성했던 폴더와 그 명이 다 뜨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폴더명 안에 있는 과제에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 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본인이 올린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여기 코스 링크에 바로 과제명을 클릭하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 과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않아도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과제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여기에서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이프 어사인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HWP의 파일은 세이프 어사인, 그러니까 즉 표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C나 PDF 파일로 변환해서 학생들이 업로드할 경우에만 표절률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수강생 명단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코스 관리자 밑에 제어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있는 메뉴에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고 그 그룹 밑에 있는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강의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과 교수님까지 다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강생과 조교를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정해인 학생을 조교로 등록을 하겠다 싶으시면 정해인 학생의 그 유저네임 오른쪽에, 즉 학번 옆에 아랫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속성 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맨 밑으로 내려주시면 역할 사용 가능성에 역할에 조교라고 되어 있어요. 조교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코스에 이제 청강생 같은 경우는 이 코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에서 두 번째 사용자 검색 및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학생의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유저네임은 학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네임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학번을 외우시기보다는 이제 이름을 외우시기 편하기 때문에 검색을 퍼스트 네임으로 맞춰주신 다음에요. 학생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학생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학생을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역할에서 한 번에 청강생이라고 역할을 부여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이 청강생으로 이 강의 안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교와 청강생은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성적관리센터에서 사용자 관리 바로 위에 있는 성적관리센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과제 제출한 부분에 성적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명 앞부분이 이렇게 성적 입력할 때 뜨기 때문에 제가 과제명을 정확히 입력을 해 주시면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쉽게.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슬래시 2개가 있는 건 아직 점수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성적관리센터에서 과제, 시험 혹은 토론방에서 채점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아까 비밀번호 변경을 했을 때 클릭했던 이름, 오른쪽 상단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아마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좋으신 게 학생들한테도 이제 누군지 알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쉽게 어떤 학생인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필은 등록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요. 마이 블랙보드 프로필 수정을 클릭해서 이 부분에서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게시물이라는 탭이에요. 이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올리신 게시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취합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코멘트를 다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계 모양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열기 버튼을 눌러서 공지사항을, 방금 올렸던 공지사항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캘린더는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캘린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과제명, 저희가 과제를 올렸고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캘린더에 다 표시가 되게 되고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캘린더를 보고 내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며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블랙보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어려우셨나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거 다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네.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4번에 대한 실시간 화상 강의 같은 경우는 선택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5번에 있는 과제 논문 표절 검사 이 부분은 과제로 통합이 되어서 따로 세이프 어사인이라는 코스 도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제 제출할 때 옵션에서 그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